네,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센터장, 설학정치경제연구소 이양수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이슈 첫 번째 키워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도대체 뭐 하나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 고비를 넘길 것이라던 방역당국의 예상과 달리 메르스 확진자가 늘어서 어느덧 세 자릿수를 돌파했습니다. 또 추가로 사망자가 발생한 데다 서울 대형병원 3곳에 새롭게 환자가 발생해서 3차 유행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런데도 정부는 감소 추세에 방점을 찍어서 국민이 느끼는 위험도와는 온도차가 상당한 겁니다. 진정이냐 확산이냐 그 기준은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정부는 확산세가 좀 수그러드는 기미가 보인다고 했는데 국민들의 위험을 인지하는 그 느낌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최초의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됐을 때 많은 그 의료 전문가들께서는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것은 아무래도 좀 심한 독감이다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는 그것을 넘어서서 아주 그 전염병이 찬 거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 강원도 양양에 그 양양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큰 현산문화재라는 데를 다녀왔는데 관광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고속도로가 텅텅 비어 있었고요. 국민들이 전혀 지금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처음에 3차 감염자 없을 거다 얘기했는데 3차 감염자 발생하고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로 다음 날 아주 대량의 환자들이 발생을 했죠. 결국 정부가 메르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르스가 사실은 현재 사망자가 9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핵 같은 경우에 전염성이 또 있고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년에 한 2천여 명 결핵으로 사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결핵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일상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공포가 실제보다 더 크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빨리 좀 진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고비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 참 궁금한데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 환자 나왔던 그 평택 성모병원은 지금 안정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 환자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를 통해서 응급실에 3일 동안 체류하는 동안 그 환자 굉장히 활동성 감염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 대형 병원이고 전국구 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특히 중환자들이 많이 모였었고요. 그 환자들이 사실은 잠복기가 2주, 길어도 이제 18일 정도, 3주 정도면 안정이 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전파된 환자들이 지금 각 지역병원이라든지 지방병원에서 계시면서 바로 국가지정병원으로 가지를 않고 일반적인 개인병원을 거쳐 준종합병원, 그다음에 대학병원식으로 차례차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확산세를 저희가 정확히 추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주 내지 3주 이내에는 정리가 될 거라고 보지만 그거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시민의식이 협조가 돼야지만 이게 잘 우리가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삼성병원의 확산세는 조금이나마 뭐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서울 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 3곳이 이제 또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는 곳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또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 어떤 그런 불안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큰 대학병원을 원하고 특히 지방병원에서도 대학병원이 많은데 불구하고 서울로 대부분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병원 빨리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큰 병원에 가면. 그런 의미로 지금 큰 대형 병원들이 환자가 늘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대학병원이 메르스 감염자로 들어가시게 되면 일반적인 병을 치료하는 환자들은 치료할 병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본인이 그런 환자가 있었던 병원을 경유했다든지 삼성 서울병원에 있었던 병력이 있는 분이 반드시 병력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국가지정병원을 먼저 가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6번 환자를 병실에서 돌보던 이 사위 역시 메르스에 감염된 상태인데 감염 장소를 놓고 방역당국과 이 병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소장님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6번 환자께서는 이제 이미 돌아가셨죠. 근데 그 사위가 현재 확진 환자로 되어 있는데 예, 그 6번 환자가 사실은 맨 처음에 아산병원에 그 갔다가 원래 10분 정도 있었다는데 CCTV 확인과 한 28분 정도 네. 거기에 있으면서 그 안내를 돕던 보안 요원 92번 확진 환자죠. 그렇게 네. 전염이 됐었는데 그 사위가 이제 걸린 것에 대해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그 6번 환자를 간병을 하다가 이제 전염이 됐다고 하는 것이 보건당국의 이야기고 여의도 성모병원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메르스 환자가 그렇게 된 적이 없고 어떤 계속 뭐 아산병원이라든지 여러 경유를 하면서 같이 모시고 다니시면서 감염될 확률이 있다 해서 정부와 병원 사이에 좀 착오가 있는데 네. 지금 어떤 경로로 되었는지도 사실은 제대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자들이 자꾸 숨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깨끗한 병원, 그다음에 내가 이게 이 메르스에 감염됐다 그러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이렇게 네.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그 감염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사례를 찾아봐야 되냐면 미국에서 에볼라 차르가 해외 에볼라 지역에 있는 그 미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막겠다. 항공기로 들어오는 것을 못 오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오바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들어오게 하되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오게 하면 그분들이 거짓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메르스 감염 환자들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그다음에 이것은 정부에서 방역을 제대로 잘 해주고 갖추고 있고 당신들 철저하게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저질환도 해주고 메르스도 철저하게 해준다는 확신을 심어줄 때만이 이분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제대로 이야기해서 감염 경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뭐 병이 좀 있을 때는 개인 병원을 거쳐서 대형 병원으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병원들을 좀 다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 확진이 났던 환자 한 분도 개인 병원을 3군데 거치고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대학병원을 오셨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학교 휴교에다가 모든 의료진이 격리를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 그렇다고 환자분이 정확히 병력을 얘기를 안 하시니까 의료진들은 그걸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옆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병력을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그런 병력에 의심이 될 경우에는 진료를 보러 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꼭 하시고 오시고 그런 식의 보통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위생 수칙을 지켜주시면 조기에 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앞서서 이제 한 1시간 전쯤에 나온 속보인데 그 40대 임신부가 이제 2차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1차에서는 양성이 나오고 2차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2차가 아마 제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임산부가 어제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대부분 메르스는 한 98%가 고열이 납니다. 근데 그분은 열이 안 나서 처음에 검사를 못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2차 때 보통 확진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열도 없으셨고 그래서 음성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상을 갖고 있고 음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차는 음성이라고 나왔는데 네, 그런 상태였어요. 왜 1차에서는 양성이라고 나오는 건가요? 모든 검사가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 신종플루 때도 보면 그 응급으로 하시는 검사는 6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2번 검사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내가 죄인입니다. 현재 3,000명에 육박하는 메르스 바이러스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심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꺼이 자가격리에 동참은 하고 있지만 저집 식구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등 이웃들에게 주홍 글씨가 찍히면서 말 못할 소가리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의 관리가 섬세하지 못해서 당장 식사의 곤란함부터 시작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답답한 마음은 누가 헤아려 줘야 하는 것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앞서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이 격리자들이 마치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참 정부의 어떤 미흡한 대처다라고 네.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가 국민이 세금을 왜 냅니까? 그 국민을 보호해달라고 국가한테 이제 부탁하면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뭐 국방이라든지 뭐 나라를 지키고 이런 거 안보 이런 것도 뭐 포함되겠지만 전염병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 국민한테 당신 이거 걸렸으니까 자가격리해 하고 집안에 묶어두고서요. 그리고서 그 사람한테 이 자가격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요령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인력 부족이다, 예산 부족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집에만에만 있으라 그럽니다. 네네. 그러면 1인 혼자 원룸에 사는 1인 가정 아니면은 뭐 단칸방에 사는 뭐 4인 가정 이런 사람들은 먹을 걸 어떻게 사다 먹으며 물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맨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담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리고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보건소에서 연락 와서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음식물 사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 시민의식이 실종됐다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네. 국민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거운 그 방역 책임을 개인한테 떠넘기고 그 사람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시민의식이 실종됐다. 대한민국이 시민의식이 실종된 그런 나라처럼 세계에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국격이 실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가격리 제도 자체가 사실은 저는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방 안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집에 있으면서 식구들과 접촉을 잘 안 합니까?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핸드폰을 놓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강제성을 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벌금 300만 원 이하라는데 그게 무서워 몰래 나갔다 오면 되는데 그게 뭐 큰 강제 수단이 됩니까? 그래서 최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자가격리보다는 최초에 소수일 때 시설격리로 갔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자가격리를 할 때는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려드리고 1대1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니냐. 이제라도 그 자가 격리된 주민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보지 말고 언제든지 나도 걸릴 수 있다. 전염병이라는 건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도 걸릴 수 있고 내 바로 부모 가족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다녀간 식당이 영업을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 일 없도록 공포심 먼저 없애고 그리고서 좀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가격리 대상자뿐 아니라 그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도 사실 좀 눈초리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좀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우선 뭐 의료진들도 자가격리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모 병원의 의사 자녀분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고 아하.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도 감염이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의료진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고요. 또 그 의료진을 치료받는 환자분들은 치료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자가격리 얘기를 저희가 계속했는데 이 자가격리의 좀 올바른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선생님이 옆에서 다 대부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자가격리를 명령을 받았다면 우선 식품을 제가 사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1인씩. 그다음에 가족들도 대부분 자가격리를 같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나라 정부에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보조금과 생활필수품을 정기적으로 배달을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물품이 있다면은 전화통화를 통해서 택배로 배달을 해준다든지 그런 네. 걸 하고 2주가 되면 확실하게 격리를 풀 수 있으니까 그동안 국민을 위해서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 같은 것도 같이 조금 주시면 대부분 국민들은 호응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4인 가족이 만약에 사는 한 가정에서 뭐 욕실이 하나만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욕실이 하나 있는 굉장히 많죠, 집에도. 그런 경우는 우선 씻기는 씻어야 되기 때문에 손을 씻는데 그게 그 씻은 물에서 뭐 우리가 흐르는 물에 씻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깨끗하게 비누나 세정제로 손을 잘 씻으시고 소독을 한다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또 가정에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에게도 옮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거는 아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언비어라는 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낙타에서 왔으니까 뭐 동물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한테도 병이 옮지 않을까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환자 거부 병원입니다. 메르스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 병원들이 환자들을 기피하고 있다라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장 큰 병원이자 메르스 전문 병동까지 갖춘 서울의료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를 받지 말라는 이메일을 의료진에게 보낸 것이 확인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이죠. 그렇죠.
지금 이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신 분들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 범죄입니다. 그렇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것은 범죄에 해당되고 그 이전에 히포크라테스 한 그 도덕심이 무너졌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것을 과연 그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과연 이 병원들한테만 책임을 지울 수 있냐 하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사전에 정부에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반드시 공개하겠다. 근데 그 공개로 인한 손실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정부가 나중에 어느 정도 보전해 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킨다면 정부가 병원에서 그 환자들 안 받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더불어 그런 당근과 또 하나 채찍을 동반해야 됩니다. 사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전쟁 치르듯이 해야 됩니다.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 최초에는 사실 이게 확산되기 전에는 공포를 심어줘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네. 오히려 그리고 확산된 다음에 국민한테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네. 근데 거꾸로 됐어요. 처음에 괜찮다 하다 확산된 다음에 이제는 또 공포감이 지금 공포를 주고 있어요. 네. 정책이 반대되는데 병원들한테도 처음부터 만약에 뭐 거부한다나 그러면은 강제 병원 폐쇄 조치하겠다. 사우디에서 실제로 했습니다. 예. 거부하거나 이러면 의료시설 폐쇄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병원한테 줌으로써 안심하게 환자들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호를 주지 않으니까 이런 한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법적으로 이분에 대한 뭐 이런 그 진료 거부에 대한 처벌 같은 기준은 당연히 있는데요. 네. 그런데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은 치료가 잘 안 되니 저 병원으로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그거는 이제 그 꼭 위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강하게 했다든지 뭐 아니면 좀 덜하게 했다든지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처벌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이메일로 네. 확실히 다른 데로 보내라 이런 거는 거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네네. 반드시 처벌을 해야죠. 초기 대응부터 정부의 허점은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먼저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그 얘기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네네. 것 같고 이전부터 그것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의 전문가지만 사실 다른 복지라든지 다른 쪽은 잘 모릅니다. 경영도 모르고 그렇지만 보건은 의료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책임진 수장은 제 생각에는 의료인이 되는 것이 전문가로서 정책을 좀 더 확실하게 이번에도 사태를 좀 더 조기에 진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번 계기로 좀 분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보건 쪽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같이 할 때는 같이 하지만 보건 쪽에서는 또 보건 쪽의 나름의 그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네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국회에서 있을 때 네. 과연 우리나라 보건 당국이라는 게 있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그 인력과 예산 문제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많은 방역 인원이나 뭐 보건 인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관리하는 본부에는 기획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기획 인원들이 뭘 이제 기획을 해서 해당 지자체에 보내면 지자체가 보건소로 보내서 실제로 전염병 같은 건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요즘 뭐 마찰 많지 않습니까? 네네. 박원순 시장 뭐 정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네. 마찰이 생기면은 보건소가 과연 중앙정부의 말을 그대로 잘 따라서 이행을 할 것인가? 기획만 하고 현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차관이 보건의료 쪽 분이 안 계세요. 항상 행정, 뭐 연금이라든지 복지 전문가들이 그렇게 행정고시 본 사람들이 가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대책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떤 이런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차관제 정도는 실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시스템도 좀 다르게 말하는 게 좋다 하는데 한 가지 좀 그래도 좀 미심쩍은 부분은 세월호 사태 이후에 우리가 그런 어떤 국민 안전을 생각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그 메르스 방역 사태를 보면 국민안전처가 과연 뭐 하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다음번에 분명히 그 자리를 만들고 또 숫자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나 일이 반드시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